일단은 그 여름방학 그 교재를 그 7월 20일 그때쯤 돼서 그 너네 보고 하라고 할 거거든요. 반이 좀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근데 아마 마플 시너지, 즉 문제집 이랑 뭐 내가 나눠주는 포인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전에 이게 마플 시너지예요. 그 마플 시너지를 선생님이 만들어 온 거니까 나중에 프린트에 푸시고 틀린 것만 새 책에다가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 말인지 알겠지? 자, 보세요. 유형 1번 보죠. 자, 유형 1번을 보시면은 결국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의 존재 유무를 극한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x가 a로 다가갈 때와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맞죠? x가 a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x는 a가 아니다입니다. x가 a는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리미트 x가 a에 대해서 오른쪽, 즉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는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읽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a를 기준으로 수직선 상에서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가 바로 우극한의 개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에 대해서 왼쪽으로 갈 때, 뭐 옛날 책을 보면 여기에 0이 있기도 한데, 이 0은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거는 옛날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나중에 대학 가서 또 옛날 뭐 어떤 또 외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런 책들을 봤을 때 이런 게 가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당황하지 마시고, 숫자 0이 아니고 그냥 우극한이랑 기호에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극한으로 간다는 거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고 좌극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실수 a를 기준으로 a보다 작으면서 a로 간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면 a에 대한 좌극한에 있는 이 영역들은 x가 a보다 작은 영역인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x가 a보다 큰 쪽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를 나중에 판단하실 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함수 값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결국 내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 함수 값이 이 위에 이렇게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가 예를 들어 a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그때에 대한 함수 값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히면서 fa로 향해 간다는 거죠. 이런 연속의 함수에서.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등식으로 같으면은 우리는 극한이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하면은 x가 a로 갈 때 f는 L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f가 L로 수렴하는 이 결과는 f는 L일 수도 있고 f는 L로 다가갈 수도 있는 이 수렴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얘는 x는 a가 아니면서 x가 a로 간다는 거고, 똑같은 화살표의 기호를 쓰는 거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f가 l이면서 l로 다가가는 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라고 하면 상수함수 같은 게 되겠죠. 상수함수. 계속 l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죠? 그리고 이거를 기호로 쓸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쓰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가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있어요. 플러스 무한대는 뭐냐면 오른쪽 끝으로 보낼 때 그때 함수값 f가 어떻게 될까인 겁니다. f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왼쪽 끝으로 보냈을 때 f는 어떻게 갈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만약에 fx가 특정 숫자 l로 수렴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l을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적인 의미는 점근선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점근선 하나 더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특정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예를 들어 무한대이고요. 특정 어떤 점으로 갈 때 무한대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에 대한 자극한으로 갈 때 fx도 만약에 뭐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런 점을 가진다면 x 이퀄 a 역시 수직 점근선이 되는 거고 얘는 l이 수평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y 이퀄 a. 자,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봐. 어떤 a로 가. 근데 무한대로 치솟고 있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깔리고 있어. 그럼 x 이퀄 a 자체를 우리는 점근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데 어떤 특정한 l로 수렴을 해. 오른쪽 끝으로 보내는데 5라고 하는 걸로 그 수렴값이 5래. 그게 뭐예요? 바로 y 이퀄 5가 수평 점근선이 돼버리는 거죠. 사선 점근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적분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튼 점근선 2개 이렇게 챙겨가자고. 그 의미 말이에요. 의미. 이해됐니? 자, 그럼 그랬을 때 잘 봐. 얘는 참고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우극한과 자극한 개념이 아니에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없죠. 무한대와 우극한 오른쪽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는 그냥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숫자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그냥 수렴값이라고 하는 거야. 저극한과 우극한 개념은 정확하게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저극한과 우극한 개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리미트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그런데 문제에서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3을 계산하래. 그러면은 계산하기 전에 지금 이 단원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극한의 계산 이전의 모든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거는 뭐냐면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하는 과정이 무조건 맨 처음 배운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겨울방학에 가르칠 때도 그냥 이거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이거 나 바로 안 했어. 한 이틀 있다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냐? 다 그림 그렸다고. 그림 그려서 직접 확인을 하시란 말이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데? 유리함수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건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오른쪽 끝으로 갈 때 빨간색이 어디로 향해 갑니까? 2로 향해 가잖아요. 됐니?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합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이런 거 있잖아. 직선 ax 플러스 b 같은 거. 자, 오른쪽 끝으로 보내봐. 무한대로 여전히 올라가죠. 이런 걸 수렴하지 않는 거야. 즉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는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인 건데, 수렴하지 않는다는 거는 역시 무한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도 수렴하지 않는 거죠. 왜? 마이너스 무한대로 처박힐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f는 역시 2라고 써주고 수렴한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수렴하면, 무한대로 보낼 때 수렴하면 그것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의 역할을 한다. 점근선의 증명을 극한으로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따져보자.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버리지. 마이너스 1에 대한 자극한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지.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선생님? 절대값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분의 1 그린 다음에 y축으로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에 대해서 우극한하고 리미트 x가 0에 대해서 자극한일 때 둘 다 함수가 둘 다 무한대잖아요. 그럼 0에 대한 극한값은 뭐예요? 라고 하면 무한대라고 표기는 가능하지만 그 무한대를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럼 극한값이 뭐예요? 라고 극한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무한대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값을 물어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건 극한 값이 존재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얘들아, 구분 잘해야 돼. 마이너스 1에 대한 경우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무한대이고 자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표시해봐 라고 하면 하나로 표현이 불가능하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무한대이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둘 다 무한대로 모이고는 있잖아.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무한대입니다 라고 쓰는 건 괜찮다. 근데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걸 고르래, 0에서. 그럼 이거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대신에. 그러니까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지. 극한 값이 특정 점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은 이 a로 갈 때 x가 l이라고 하는 그 이게 실체가 있는 값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값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이 유형 1번 정도는 뭐 사람 생기면 다 풀 수 있는 거야, 맞지? 이해돼요? 됐니? 뭐 이거는 내가 예제 안 풀어줘도 되는 거잖아. 오케이, 유형 2번. 자, 유형 2번 봐봐. 함수 극한의 존재 조건. 자, 존재 조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특정한 점에서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얘들아, 그 중요한 개념이 있어. 자, 잘 봐. 자, 봐봐. 자,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18번 같은 형태로 한번 봐봐. 18번 같은 형태. 함수 fx가 재밌지 않냐?
뭔가 맨날 삼각함수, 수열 이런 것만 하다가 좀 새로운 아예 교재로 바뀌어보니까 새로운 과목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니? 표정이 왜 그래? 아, 1시간 뒤에 집에 가는데 좋지? 와 아, 반응 왜 이래 진짜. 와. 야, 정지훈이 시대인재 같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그거 보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아이패드로 마플 시험지 풀면서 그걸 적었대요. 오진경도 같이 간 거야? 신경이는 그냥 아예 끊었대요. 인간 한다고? 혼자 한다. 얘 코로나 걸렸대요. 지금? 네. 잘 끊었네. 환부는 도려내야 돼. 상원이는 어디야? 상훈이는 오늘 충농증이 너무 심해서 오늘만 쉰다 그러고. 아니 뭐 시대인지 가면 뭐 있어? 아, 거기 공부 잘하는 애 그냥 어? 공부 잘하는 애가 오셔서 갔어. 아 꼬셨다고? 네. 같이 오라고? 가자고? 네. 근데 시대인지에서 어차피 내신 안 해주잖아. 임상고 내신. 일학년 때부터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지금 업어서 키워놨더니 이제 좀 한다고 이제 강 건너서 가버리는 거야. 맞지? 가면 좋나? 물론 나도 가고 싶어. 거기 돈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학원 규모가 크니까.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들도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예를 들어 나보고 돈 2배로 줄 테니까 여기 오세요 그러면 내가 너네를 버리고 과연 안 갈까? 그건 또 약간 또 다른 문제,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 맞지? 안 갈 거야. 오, 거짓말 단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두 배는 가야지. 2배는 가야지. 근데 뭐 100만 더 준다 이런 거 안 가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나. 근데 이제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제 그런 거 준비해야 될까. 자, 아무튼 안 갑니다. 자, 지훈이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꺼지라고 전해들 하겠지. 네.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방이 근처. 자, 아무튼 이런 거에서 리미트 얘가 존재한대요. 자, 존재한다. 그때 양수 k 값을 구하. 얘들아 생각을 해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특정한 점에서 함수값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어떤 원래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모이고 있는 거야. 자,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자리로 모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이를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같다는 게 아니겠니? 그럼 원래는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있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이 2에 대해서 2보다 큰 쪽에는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 함수를 살리셔야 되고 즉 2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이 4-k제곱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또 이게 독단적으로 있는데
얘는 2에서 원래라면 함수값이 -2, -k라고 한 함수보다 빵꾸 쫄린 채로 이렇게 작아지고 있다라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가 이렇게 돼야겠네 라고 하는 걸 니네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럼 4-k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하고 -2, -k라고 하는 이 값이 같아져야 우극한과 자극한이 일치하겠네 라는 게 정석이야. 맞지?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일일이 이걸 언제 다 그리고 앉아있냐고.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함수 값을 이용해서 대입을 통해 가겠다는 거야. 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함수가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일치하면 되는 거죠. 그 원래 함수값이 있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우극한과 자극한인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적은 이거는 사실은 우극한값이기도 하고요. 좌극한값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같아야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함수 값으로 처리를 해버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얘들아 이거 한번 봐볼래? x제곱 -k제곱은 다한 함수입니다. -x, -k도 다한 함수야. 그럼 얘를 가린 채로 위에 것만 보면 다한 함수는 정확하게 자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이 같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우극한 값인데 그 우극한 값이 함수값하고 같아요. 그럼 내가 함수값 처리할 수 있지. 이런 문제에서는. 맞지? 밑에 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이 밑에 거에서 필요한 건 2에 대한 좌극한 값이거든요. 근데 그 좌극한 값이 함수값하고 같을 거란 말이에요. 있다면 말이죠. 왜요? 다한 함수니까. 그럼 내가 우극한이 필요하고 좌극한이 필요한데 그 둘 다 함수값하고 같을 거니까 그냥 함수값들끼리 같아요 라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유형은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대입해가지고 그것이 같아요 라고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죠. 논리가.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정확하게 달라. 다른 개념인데 그 자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떤 내가 극한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한 함수는 여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극한값으로.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연속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극한값, 자극한값하고 실제 점이 찍혀버리는 그 함수값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를 조사하겠다가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고 극한을 조사할 때는 특정 점일 때는 그냥 대입을 통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유형 2번도 깔끔하게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3번 보세요. 자, 유형 3번. 함수의 합, 차, 곱, 목. 자, 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이 아이의 극한값. 자, 합차, 곱, 목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들아 기본 원칙은 표를 그리시면 돼요. 표를 잘 기억하세요. 표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표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F를 써줍니다. G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왜 FG면 FG, F제곱 더하기 G제곱이면 제곱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이건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게 A에 대한 극한값이에요. 그럼 A 플러스 A 마이너스를 양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럼 A 플러스는 A 플러스 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좌극한은 좌극한 끼리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과물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조사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알겠니? 무조건 우극한은 우극한끼리, 좌극한은 좌극한끼리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 돼요.
다만 다른 개념이지만 합성은 좀 다르죠. 합성은 동그라미야. 표가 아니고 합성은 동그라미 3개입니다. 이해돼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3번 한번 해볼까요? 23번 아니다. 23번 23번. 자, fx하고 gx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그 다음 gx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 놓고 다음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걸 고르래. 첫 번째, 기억.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 빼기 g와 0으로 갈 때 f 제곱 더하기 g 제곱과 0으로 갈 때 f와 g의 곱에 대한 걸 조사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얘들아? 표를 그리시겠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항상 표를 그리세요. 그럼 0에 대한 우극한이 필요하고요. 0에 대한 자극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f하고 g에 대한 걸 한번 써놓을게. f하고 g가 있는데 f는 0에 대한 우극한이요. 마이너스 2고요. 0에 대한 자극한이 2입니다. g는요. 0에 대한 우극한이 0이고요. 0에 대한 자극한이 0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럼 기억 봐봐. f 빼기 g를 하래. 우극한끼리 계산하자고. 마이너스 2 빼기 0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 자극한 보세요. 2 빼기 0을 하래. 그럼 2죠. 그것이 같습니까? 안 같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이걸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극한끼리 자극한끼리. 네, 알겠니? 그 다음에 제곱을 하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하면 4고 제곱하면 0이죠. 4고 0이죠. 그럼 그때 제곱은 4, 4니까 극한값 존재하겠네. 이해됐니? 그 다음에 2개 곱하래. 0, 0이니까 극한값 존재하겠네. 자,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사실 이거의 교훈은 뭐냐면, 잘 봐. F라고 하는 애는 이거 봐봐. F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지. 근데 G라고 하는 건 극한값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어때? 그게 0이지. 0이기 때문에 곱한 것이면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나는 사실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선생님. 왜? G가 0으로 수렴하니까.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우극한도 0이고 자극한도 0이잖아. 그럼 이 새끼가 봐봐. L과 알파하고 베타잖아. 알파하고 베타면 이게 수렴하지 않잖아요. 근데 0하고 곱해져 버리면 어떻게 돼? 무조건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되는 거야, 곱하기일 때는. 다만 얘가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직접 계산 한번 더 하셔야 돼. 그 곱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고, 계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만약에 특정 알파 베타라고 하는 숫자로 존재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0을 만나면 다 0이 돼버려요. 그럼 무조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2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값이 똑같잖아. 그래서 또 돼버리는 거야. 근데 단순히 얘네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왜 얘들아? 얘가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얘는 지금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더하면 무조건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더하면은 존재할 수도 있어. 왜? 얘가 예를 들어 말이야. 마이너스이고 얘가 5라고 해봐. 그럼 2개 더 해봐. 3이지. 근데 얘가 2지. 얘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봐. 2개 더 해봐. 3이지. 이런 경우는 또 존재해버린다니까. 자,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건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는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것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사칙 연산은 덧셈과 뺄셈은 무조건 안 합니다. 왜?
보여지는 게 똑같은 건데 이거 알파, 베타, 감마라 해봐. 어? 알파 더하기 감마하고 베타 더하기 감마가 같겠냐고요. 알파, 베타 애초에 다르면 안 같을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근데 곱할 때는 또 얘기가 달라져. 감마가 0이 돼버리면 돼. 그러면 0으로 가죠. 이해돼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여봐. 그럼 곱했을 때 어떻게 돼? 이 두 개 알파, 감마와 베타, 델타가 또 곱이 같을 수 있는 거잖아. 경우가 있잖아. 그때는 또 해봐야 되나? 쉽게 얘기해서 불연속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결국 불연속인 건데 불연속과 불연속, 연속과 연속,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한 거는 정말로 단골이고 단골 요소고 그게 이제 문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어렵게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그리고 잘 푸는 방법은 그냥 표로 그리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원칙은 똑같아. 우극한은 우극한끼리, 정확한 정확한끼리. 이해되십니까? 네, 알겠니? 자, 그 다음 유형 4번. 좀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어? 좋아. 자, 절대값 함수의 극한의 조건. 자, 절대값입니다. 자, 절대값이 중요한, 극한에서 중요한 이유는 절대값은 이 fx가 0이 되게 하고 fx가 0보다 작다가 되게 하는 뭐 0인 거는 뭐 어디 포함시켜 상관없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게 하는 이 특정한 x를 기준으로 절대값이 벗겨져 나올 때 수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극한 정확한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당연하게도. 그 fx가 0이 되는 그 x는 fx를 0으로 만드는 그 근 a를 기준으로 극한을 물어보고 있다면 그 a의 우극한과 저극한이 fx 수식이 달라지니까 영향을 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가우스도 마찬가지고. 절대값과 가우스는 극한의 존재 이런 문제에서 너무 출제할 게 많은 밭인 거죠. 밭. 왜? 수식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보자. 원칙은 똑같아. 뭐 벗기는 거 말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뭐 어려운 거 없나? 32번 한번 보자. 자, 함수 fx가 있는데 x-1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물어보는 게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과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일 때의 f를 구하래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까? 1에 대한 자극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이 fx는 정확하게 함수가 세 갈래로 쪼개지는 거죠. 1일 때와 1보다 2일 때와 2보다 크고 이렇게 돼. 그런데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분모 1과 2는 분모에 지금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일단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x = 2라고 x = 2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fx는. 그러니까 불연속인 거야, 무조건. 분수식은 불연속이라고 했잖아. 1차식은 무조건이고요. 분모에 2차 함수가 들어갔을 때 그게 판별식이 음수가 돼버리면 아래로 불러긴 함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또 아래로 불러기든 위로 불러기든 판별식이 음수면은 또 그게 뭐 불연속은 아니다 뭐 이런 건 뭐 이따 할 거고 어쨌든 1차 함수면 분모 연계하는 게 무조건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일단 빼주는 거잖아. 됐지? 됐어요?
그럼 1에 대한 자극하는 우리 어떤 상황을 따지는 거야? f를 x-1 분의 -x-1 더하기 -x-2에다가 x제곱 -4라고 하는 거를 하라는 거야. 그럼 1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건 -1 더하기 마이너스에 x 플러스 2라고 하는 녀석에 1을 대입하세요 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그치? 그러니까 약분해주고 1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2 플러스 1 때 그때 f는 어떤 모양을 가져? x-1분의 x-1인 거고 x-2분의 x제곱 -4니까 얘는 1 더하기 x 플러스 2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자, 가우스 함수. 자, 가우스 함수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가우스 x는 자, 봐봐.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하는 거는 가우스 x가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n이 그려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가우스 x를 그려볼게요. n이고 n 플러스 1이야. 그럼 n에서 n을 가져.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같은 거죠. 됐니? 근데 n-1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 한 칸 작은 거에 색칠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준이 -1일 때는 -1의 색칠을 -2일 때는 -2의 색칠해주고 그 큰 것까지 계속 오른쪽으로 이어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색칠되는 거는 반드시 y = x 위에 점인 거.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쯤 배울 때가 되면 가우스의 x제곱 더하기 2x 이런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x제곱 더하기 2x 역시 n이 되게 하는, 즉 정수가 되게 하는 걸 기준으로 x의 값을 정하셔야 돼요. 기억나니? 그럼 이거 빨리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x제곱 더하기 x, 일단 x제곱 더하기 2x, 아니 이걸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뭐 부연속의 개수를 찾고 뭐 극한을 조사할 거 아니야. 일단 가우스 x제곱을 못 그리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리는 방법 알아야지. 뭐 그리는 방법 쉽다고. 일단 x제곱 더하기 x를 그려. 그럼 -2하고 0에 대해서 이렇게 이차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니? 원래라면. 그럼 여기 함수값을 그어보자고. 이게 -1이고 여기가 -1일까 아니겠냐고. 맞아요? 그러면은 웃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1이지. 정수가 될 때를 기준으로 x의 범위가 나뉘는 거니까 -1이 될 때와 0이 될 때와 1이 될 때와 2가 될 때와 이 x들을 조사를 하셔야 된다. 잘 봐. -1이 될 때는 여기지. 0이 될 때는 여기지. 그 사이에는 이렇게 이어줘. 0이 될 때 여기지. 그 사이에는 어때? 이렇게 이어줘. 그러면 이걸 좀 매끄럽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안 되는데. 원래 있어야 되는 그래프가 이거라면 가우스는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때는 함수값이 -0.3 이런 거잖아. 이건 -1 더하기 0.7이잖아. 가우스는 이런 걸 버린다고, 양의 소수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1인 거야. 이차 함수는. 그럼 물어본다? -1의 함수값이 존재합니까? 뭐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돼. 봐봐. 자, 잘 봐. 자, 졸라 중요한 거.
가우스 X야. 가우스 X야. 근데 가우스 X가 잘 봐 얘들아. 이거 하면 애들 다 틀린다. 가우스 X가 정수가 될 때에 그때 X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가우스 X가 n인 X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게 기억에 남아있어. 맞는 말이죠. 왜? 가우스 X가 정수인 n은 극한값 존재하지 않잖아요. 됐어요? 봐봐. 모든 정수에서는 극한값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fx가 이차함수라고 나와 있어. 가우스 fx는 n을 만족하는 x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왜? 존재하는 거 하나 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점을 줘놓고 특정한 어떤 열린 구간이든 어떤 구간을 줘놓고 불연속의 개수를 3개 시켜요. 근데 그게 만약에 축을 포함하잖아요. 그럼 하나 빼줘야 돼. 불연속 개수. 맞잖아. 축에서는 이렇게 연속적인 게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참수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얘들아, 자 일단 끝까지 그려주고 일단 더 설명할게. 잘 봐. 그 다음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수가 되게 하는 이 점들을 이렇게 색칠해 줄 거예요. 응?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버릴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버릴래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색칠해 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버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를 내가 B라고 해버릴래. 여기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온다. 열린 구간 B, A에서 불연속의 개수는 불연속 개수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니네가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를 세주셔야 돼요. 5개이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왜? 애초에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B하고 A라고 하는 양 끝점 제외시키고 정수인 즉 그 해당 구간에서 정수의 개수를 센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정수의 개수가 얘들아 봐봐. 니네가 구했단 말이야. B가 2고 A가 3이라고 하는 걸 구했어. 그럼 니네가 어떻게 푸냐면 실수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x제곱 더하기 2x고 2, 3 여기가 A고 여기가 B구나. 그럼 2 되는 거, 1 되는 거, 0 되는 거,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래가지고 막 2 되는 거 2점 제외시키고 3 되는 거 제외시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진화를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6개이다 이렇게 해서 낚여버린다니까. 그냥 정수의 개수만 기억을 하면 불연속은 정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차함수는 축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5개이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이런 거 나중에 있잖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푸다 보면은 이런 데서 낚여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 이런 모른다. 가우스 fx가 정수가 되게 하는 모든 x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치 가우스는 정수에서 끊기지 이러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린다. 근데 그건 1차함수이기 때문이고 오브러지는 곡선에서는 정확하게 이 극점에서는 아닙니다. 극점이 아니고 뭐야 변곡점. 아니야 소리 미안 극소 극점 아니야 미안 극점 극소 극대 둘 다 이해돼요? 이렇게 구부러졌다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어디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예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볼까? 자, 30 가우스는 좀 니네 못하는 거기 때문에 두 문제 풀어줄게요. 일단 34번 한번 보세요. 자, 34번 보시면 fx가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가우스 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2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f가 리미트 x가 2에 대한 자극한으로 갈 때 f랑 같게 하래요. 이건 가우스 fx가 아니고 f 가우스 x인 거지 정확하게. 맞지? x에다가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그래프를 그린 얘는 가우스 fx를 그린 거고 지금 쟤는 f 가우스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빨리 그려? 몰라. 합성해서 해야 돼. 그리셔요. 누가 다 쪼개가지고. 이해돼요? 그럼 잘 봐봐. 그럼 어떻게 특정 점에서는 어떻게 빨리 확인하느냐? 잘 봐. 2에 대한 우극한이라면 그럼 직접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2를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럼 2에 대한 우극한이면 얘는 뭐예요? 2잖아. 가우스 x의 제곱에다가 a 가우스 x면 여기에 2보다 큰 걸 집어넣어. 그럼 얘는 2일 거 아니야. 그 2의 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정확하게 4 더하기 2a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근데 2에 대한 자극한은 어떻게 돼? 여기에 2에 대한 자극한을 집어넣어 버리면 가우스 2 자극한은 1이잖아. 2보다 작은 쪽이니까 가우스가 그냥 다 양의 솥을 다 버려버려가지고 1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a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a는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야. 알겠니? 내가 알겠지? 승현 알겠지? 좋아. 자, 그 다음에 37번 같은 거. 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다음 그림과 같다. 그런데 리미트 x가 1에 대한 좌극한을 따지는데 fx에다가 가우스 f의 x-1에 이걸 계산하래. 그럼 잘 봐. 결국 이게 핵심인데 얘들아. x-1을 한번 그려볼래? 자, 합성함수입니다. 잘 봐. x-1을 그리면 1에서 이렇게 생기는 게 x-1이지. 그럼 1에 대한 자극함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는 거야. 자, 잘 봐. 1에 대한 자극한을 따지는 거야. 그럼 1보다 왼쪽에서 가고 있는 거지. 1보다 왼쪽으로 갈 때 x-1은 정확하게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가는 거고 그때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이게 마이너스 1로 돼버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1에 대한 자극한으로 갈 때 x-1은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가는 거고 f에다 먼저 씌워야겠구나.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가는 거고 그 0에 대한 자극한을 지금 문제에서 봐봐. 0에 대한 자극한은 문제에서 뭐예요? 1에 대한 우극한으로 보내는 0에 대한 자극한은 f의 0에 대한 자극한은 1에 대한 우극한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1보다 큰 쪽에서 내려오니까 그래프가. 이해돼? 1-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x-1은 0에 대한 자극한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f 안에 있는 거니까 f에 들어가게 되면
1에 대한 우극한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1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합성함수의 끝까지 어느 정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가우스가 합성함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좀 거시기 하네. 아무튼 이해돼요? 이해되니? 시원아 왜 그래? 명 먹었니? 앞으로 와. 여기 에어컨 밑에 시원해. 시원하지? 자,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1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가우스가 씌워지니까 결국 뭐예요? 1이다. 즉 이거에 대해서 얘 전체는 1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에 대한 자극하는 문제에서 뭐예요? 2죠. 그래서 답은 뭐다? 3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됐니?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한 방에 바로 하는 방법도 있죠. 봐봐 얘들아. x가 예를 들어서 자 x가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해보자. x가 예를 들어 a에 대한 우극한으로 간다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첫 번째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디로 갈까? 입니다. 마이너스 x. 자 x가 a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a는 정확하게 이 y축에 대해서 대칭된 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니? a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a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에 대한 자극한, 즉 y축 대칭시켜버리면 방향까지 바뀌어버려요.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됐니?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건 언제 하는 거야? 리미트 마이너스 x가 3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fx 이런 걸 만약에 조사를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마이너스 x를 t라고 잡으시고 그거를 리미트 t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보겠다. 알겠니? 마이너스 x가 소리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t라고 잡으시면 이 t가 3에 대한 우극한으로 간다는 거니까 여기 f를 마이너스 t라고 하셔가지고 fx를 대칭시켜서 얘를 여전히 보는 방식이 있는 거고 만약에 fx를 그대로 냅둘 것 같으면은 x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로 보셔야 돼요. 즉 함수를 건들기 싫으면은 이 구간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구간을 마이너스를 냅두기가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바꾸셔가지고 함수를 대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그림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림을 뒤집어서 보나 아니면 그림은 그대로 있는 채로 좀 x라고 하는 문자를 바꿔가지고 보나 좀 결론은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x가 예를 들어 a 플러스로 가잖아. 그럼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함수를 생각해봐야 되나. x 마이너스 a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지. 그러면은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a는 어디로 가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오는 거지. x가 a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거는 0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수도 있어. 넘겨버릴 때는
넘겨가면 이게 0인데 방향은 그대로 살려주면 돼. 방향은. 이해됐니? 그럼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x에 대해서 1에 대한 자극한일 때 f의 x-1을 조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하셔도 된다니까. 1에 대한 자극한을 넘겨. x-1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t라고 잡으셔가지고 결국 이걸 어떻게 한다? 리미트 t가 0에 대한 자극한으로 갈 때 ft를 보셔도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예요? 사실 이걸 보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처음에는 어떻게 풀었냐? 하나하나 1 마이너스 갈 때 x 마이너스를 그려. 그때 함수 봐. 이렇게 하시나 아니면 얘가 x가 1로 가는 거고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얘를 처음부터 넘겨서 방향을 유지시켜줘가지고 이걸 t라고 치환해서 원래 그림을 보시나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뭘 추천합니까? 그냥 이내 떠오르는 대로 다 할 줄 알아야죠. 모든 걸 장착해야 어떠한 개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내용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와도 굉장히 대응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죠? 넘기세요. 와, 정지훈 거짓말치네. 뭐라고 그러나? 인강을 해볼래 합니다. 근데 말했어. 구라치지 마. 시대인지만 너 다 알겠죠. 인강을 해보려고요. 수학에 많은 시간 투자보다는 일단 3학년 되기 전에 영어를 좀 마스터하고 싶고 국어도 어느 정도 해놓고 군대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특히 이거 아니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는 수학과학이 반대. 비중으로 따지면 8대2, 7대3, 8대2까지 가는 게 수학과학인데 공대에서 사람을 뽑는데 수학과학 못하고 국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겠니? 수학과학 잘하고 국어 영어 못하는 사람 뽑겠니? 만약에 극단적이 있다. 당연히 수학과학 잘하고 국어 영어 못하는 사람. 왜? 언어는 배울 수 있거든. 근데 수학과학은 그 대학에서 가르친다 될 일이 아니야. 그 본업부터 해와야 되는 거지. 그게 교수님들 생각이라고. 문과는 국어 영어는 되어 있겠지라고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이과적인 논리, 수학적인 사고력을 뛰어난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는 거고 이성적인 사고력을. 그러니까 문과도 수학 잘하면 문과는 오히려 대학 가기 더 쉽지. 수학을 잘한다는 말이죠. 준원이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잘하는 거. 신주는 잘해야 된다고. 내가 너 학원 들어올 때부터 내가 얘기하고 다니지, 그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뭐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니네가 오지게 못하는 유형이 이제 뭐가 있을까? 다 못하는 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한데 44번 같은 거 볼까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래.
그럼 fx는 사실 3번을 하자. 존재하는 게 왠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존재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기억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제곱 더하기 x고, 이유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절대값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 거고, 디귿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절대값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인 거고, 비율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의 절대값 x-.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니은하고 리을. 자, 근데 왜 그 바로 나오는지 봐볼까? 자, 정확하게 풀 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봐봐. 0에 대한 우극한하고 0에 대한 자극한을 따져야 돼. 그럼 0에 대한 우극한일 때는 x분의 어쩌고를 푸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어쩌고를 푸는 거야. 그럼 x가 다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거는 x 더하기 1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남는 거거든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위에 거는 1이고 여기 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안 맞아, 극한이.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됐어요? 됐니? 근데 얘는 어때? 이 아이가 절대값 x-1의 제곱이랑 같단 말이야. 그냥 x-1의 제곱이 절대값 x-1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그럼 x가 1로 간다는 거는 어차피 얘도 어차피 도가 똑같이 따라가는 거고, 요렇게 없애시면은 결국 1에 대해서는 다 0으로 나온단 말이죠. 알겠니? 또는 정석대로 만약에 니네가 이걸 x-1의 제곱으로 풀 것 같으면 보시다시피 1에 대해서 얘가 부호를 달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없앤다고 해도 여기 있는 분자가 x-1을 가지고 있어서 1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래서 돼요.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리을 봐봐. 1에 대한 우극한과 자극한 때문에 얘는 모양을 좀 바뀔 거야. 하지만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게 엄청 강력한 게 붙어 있다. 뭐가 붙어 있어요? 0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수렴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1에 대해서 함수의 모양을 달리 할지언정 여기 앞에 엄청난 게 붙어 있단 말이야. 0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 그 소리를 한다 그냥. 이해되십니까? 얘는 어때? 안 하죠. 왜요? 분자는 x-2, x 플러스 2인데 분모가 부호를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 그럼 내가 어차피 이건 없어질 거지만 풀마가 남을 건데 2 대입하면 풀마 4가 나오니까 우극한 잠깐 다르다는 이야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돼요? 그럼 답은 리을리는 바로 보이지, 그치? 자,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시연아.